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아간면외과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은 아마 처음 드렸던 것 같은데요. 비대칭 개선 원칙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긴 얼굴 줄이면서 비대칭 개선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비대칭 개선 원칙 그리고 또 긴 얼굴을 줄이면서 사용하는 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21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미국에 도셨고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177cm였고요. 그래서 좀 계획을 할 때도 이게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귀여운 얼굴보다는 좀 멋있는 얼굴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대상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분께서는 부정교합 세 가지 개선을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첫째는 부정교합, 둘째는 주걱턱, 언더바이트, 세 번째는 안면 비대칭입니다. 어, 라테랄 셉을 보시겠습니다. 주걱턱이고요. 그리고 얼굴이 깁니다. 그리고 정모를 보았을 때 턱이 우측으로 틀어져 있는 비대칭이 관찰됩니다. CT로 보았을 때 턱이 우측으로 변이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비대칭 개선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요가 있습니다. 턱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이걸 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치료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비대칭 개선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바르셀로나 라인을 그려보았을 때 전치는 바르셀로나 라인보다 약 2mm 정도 전방이 있었고 이분은 또 얼굴이 길었기 때문에 앞으로 턱 끝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상악과 하악의 이 거리를 측정해 보았는데 23.28, 48.52, 약 1대2가 약간 넘게 나왔습니다. 저는 2, 4, 그러니까 하관에서 이 상악과 하악의 이 부분을 1대2로 맞추든가 또는 1대 1.8로 맞추는데 환자분에 따라 그걸 다르게 하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미국에 살고 계시고 또 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1대2로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정모로 보시면 얼굴이 길고 턱이 우측으로 틀어져 있고 그리고 주걱턱입니다. 그리고 약간 돌출입 느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비대칭 개선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보통 치아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컴펜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래턱이 지금 좌측으로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합을 이 치아들이 스스로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치아 정중선은 하악보다 더 이쪽으로, 더 우측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치아가 여기가 더 맞추기 위해서 이쪽이 더 솟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쪽이 더 솟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비대칭을 개선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악입니다. 얼굴의 대칭을 좌우하는 것은 하악입니다. 아래턱을 아래턱 자체는 보통 대칭입니다. 턱 자체는 대칭인데 위치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턱 자체를 가장 대칭, 이 두개골에 대해서 가장 대칭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플래닝을 할 때 이 턱에 비대칭이 없는 그런 가장 아이디어한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는 보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아이디얼하게는 턱을 이렇게 반듯한 위치로 두었을 때 치아도 평평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항상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없는 위치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교합을 잡을 때 최종 교합을 잡을 때 이 치아와 이 모든 치아를 다 교합이 되게 잡으면은 대칭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아래턱을 이렇게 두어야지 턱이 대칭인데 만약에 교합을 모든 치아가 다 닿는 식으로 교합을 잡게 되면은 이쪽이 왼쪽이 위로 올라가게 돼서
하악의 좌측이 위로 올라가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심한 비대칭인데 아래턱을 세그멘테이션 해서 가장 대칭인 곳으로 두면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틀어진 쪽의 반대쪽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교합을 잡을 때 모든 치아가 다 닿게 잡으면은 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최종 교합을 잡을 때, 최종 교합을 양악 수술해서 교합을 잡을 때 교합을 잡는 행위는 아래 턱을 갖다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교합은 상악의 위치는 어떻게 돼도 얼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래턱이 중요한데 교합을 잡는다는 행위는 아래턱을 갖다 놓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 턱뼈와 치아가 정말 아이디어한 포지션에 있으면은 교합을 정확히 맞춰도 대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항상 치아 한쪽이 솟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은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쪽이 솟아있고 이쪽이 약간 치아가 낮기 때문에 교합을 잡을 때 약간 이쪽을 띄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교정을 할 때 여기 보면은 띄어 잡았죠? 수술 후 교정을 할 때 이곳을 고무줄을 걸어서 약간씩 조금씩 정출시켜야 되는데 또 너무 고무줄을 세게 걸면은 이쪽에 턱관절에 큰 로딩이 가서 턱관절 질환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쪽이 컬랩스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파이널 웨이퍼를 끼고서 약간씩 그것을 갈면서 조금씩 갈면서 이거를 치아를 두 상악과 하악이 닿도록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만약에 이 교정이 여기가 완전 이분하게 되면은 너무 좋은데 그러기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술전 교정으로 그렇게 맞추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 교합을 잡을 때는 외과 선생님과 교정과 선생님이 긴밀히 협진해서 디지털 플래닝을 하면서 교합을 잡아야지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 대칭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수술 후에 이렇게 교합이 잘 잡혔고 그리고 또 얼굴도 잘 이렇게 그 대칭을 이루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르셀로나 라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것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여기 딱 맞췄는데 이제는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가도 괜찮은 결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악을 위로 올리고 회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ANS와 A 포인트가 앞으로 가서 약간 원숭이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분이 바르셀로나 라인보다 2mm 전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1mm 정도 뒤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상악을 1mm 뒤로 이동했고요. 저 항상 전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전진만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후진도 합니다. 상악을 2mm 올렸습니다. 긴 얼굴을 줄일 때 이 전치의 노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mm만 줄였고요. 그리고 주걱턱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서 회전을 2.5mm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잘 캔트를 오른쪽에서 0.5 내리고 왼쪽에서는 0.5 올렸고요. 그리고 요 코렉션이 뭐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1도를 틀었습니다. 자, 이게 그 디지털 플래닝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상악을 시계 방향으로 1mm 이렇게 돌려서 턱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요를 코렉션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결과를 보겠습니다. 수술 전후를 보시면 수술 전 후에 이렇게 턱이 들어가고요. 상악도 올라가고 회전이 되고 하악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보셔도 이렇게 주걱턱이 확실히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웬만한 경우에 양악을 하면서 하악각을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가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 회전을 하면서 좌측이 튀어나와 있던 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얼굴 변화도 보시겠습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길고 이게 주걱턱 안모가 턱이 살짝 들어가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이 하악각이 전혀 변화가 없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보셔도 하악각 아웃라인에 전혀 변화가 없고 아래턱만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심했던 이 원숭이매를 막기 위해서 약간 셋백을 했는데 다행히 상악 그 코 밑이 약간 회전을 했으니까 약간 증진이 되면서 수술 전의 이미지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비대칭 우측으로 틀어져 있던 얼굴이 잘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주걱턱 인매가 개선이 잘 되었습니다. 턱 모양도 괜찮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턱이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쁜 여자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절대 턱이 짧지 않습니다. 특히 그 장원영을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한번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턱 짧지 않습니다. 턱 깁니다. 예, 턱 길고 이 턱이 짧다고 절대 예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분은 제가 1대2로 맞췄습니다. 웃을 때도 전치 노출도가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2년 후 결과입니다. 그 디본딩도 다 한 결과고 교합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도로 보았을 때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텐데, 주걱턱 안목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긴 얼굴이 많이 짧은 얼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악각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턱은 짧아져서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인매도 너무 조화롭고 밸런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인매가 합죽하지도 않고 나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측모로 보았을 때도 턱도 적당히 나와 있고 괜찮습니다. 예. 좀 아쉬운 거는 이때만 2년 전만 해도 제가 중안부 증진을 많이 안 했을 때라서 중안부 증진해서 이 부분이 약 한 2, 3mm만 올라갔어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행히 턱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두턱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도, 좌측 45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악각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주걱턱 인매 확실히 개선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봐서도 얼굴이 줄고 좀 더 입체적인 얼굴이 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걱턱이 확실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비대칭 개선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하악의 위치다. 하악의 위치고,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 치아들은 보상작용을 해서 한쪽이 솟고 한쪽이 내려가기 때문에 교합을 그냥 잡으면은 비대칭이 개선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합을 한쪽을 띄워서 수술 후에 수술 후 교정을 통해서 약간씩 치아들을 교합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플래닝 과정에서 교정과 선생님과 외과 선생님이 잘 협진해서 교합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긴 얼굴을 줄일 때 정말 전치 노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입술의 이 서포트, 립 서포트 중요하고, 과한 회전을 통해서 얼굴에 이런 개성이 사라지는 거는 정말 좀 막고,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분의 이런 불만 개선하고 싶은 점을 잘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동의해 주신 환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